자, 13번이랑 15번을 먼저 좀 보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 쪽에 이야기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큐테스트 진도는 항상 조금씩 더 빠를 거예요. 여러분, 요거 전부 다 블랙라벨에서 본 문제니까 나중에 블랙라벨에서 또 한번 갖고 온 문제니까 블랙라벨에서 볼 수 있을 거고요. 어떤 그거에 대한 선 공개라고 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녀석이 이렇게 인수분해됐대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지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은 덧셈의 자리거든요. 요 녀석의 덧셈이 x의 개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곱셈이 마이너스 n으로 들어가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주윤아, a 더하기 b의 값은 그러면 얼마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다 1. 1이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 전개하면은 정말 잘했어요. 쌤, 네. x 더하기 b 아니라 x 마이너스 b라고 돼. x 더하기 a가 아니라 x 더하기 b가 아니라 x 빼기 b네요. 고마워요. 크리티컬했다. 키였으면 안 되고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 조금만 다시 가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고 여기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면은 a 빼기 b가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 전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a, b가 n이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a, b가 마이너스 n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a, b는 n인데 a랑 b는 한 칸 차이가 나는 숫자네요. 자연수 중에서. 그런 게 몇 개 없을 겁니다. a, b 했을 때 여기가 2면 여기가 1, 여기가 3이면 여기가 2 해서 10이면 9까지 가고요. 11이면 10까지 가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벌써 110으로 걸리거든요. 근데 n이 100이 아니라 200이었네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자. 15, 14로 할까요? 15 곱하기 14만 해도 60에 15니까 210 거의 다 왔네요. 그러면 14 곱하기 13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 같다. 42에 14 해서 182가 되니까 b가 1부터 13까지 들어오니까 답은 13개겠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중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어려운 문제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좀 정리 좀 해보시고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세모 처리해줘요. 다음번 문제는 뭐 내지? 아직 롤러코스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이 없는 건가? 까먹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걸로 해줄까? 근데 그거 별로예요. 뭔가 찾을 맛이 안 나요. 찾을 맛이 안 나요? 안 궁금해요. 메비우스 띠 구조로 가면 돼요. 메비우스 띠 알아요? 네. 메비우스 띠가 뭐예요? 여기 안 끊기고 계속 도는 거. 안 끊기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뒷면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 맞아요. 남는 종이가 있을 텐데. 이거 맞아요. 근데 13개 아니지 않아요? 2부터 시작하고. 응? 1부터 13으로 보면 13개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으면은 요 구조가 안쪽에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그대로 흘러나온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러면 만약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봐요. 단면적이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롤러코스터밖에 안 나오잖아. 얘를 돌려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렇게 한 바퀴가 끝이어서 여기를 못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롤러코스터 설계할 때 부분적으로는 이 메비우스 띠를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조금만 더 붙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면 나는 모든 면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롤러코스터 할 때. 그 사용자 경험에서는 같은 라인을 가지고도 2배를 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타고 갔다가 일로 들어가서 안쪽 면까지 거쳐서 돌아오게 되니까 똑같은 출발 도착 지점이어도 훨씬 더 많은 구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롤러코스터 구성할 때 실제로 요거를 많이 도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레일 구성할 때 위쪽 레일, 아래쪽 레일 같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 사실 공간이 넓지 않은 공간에서는 이런 거 쓰면 좋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런 거 많이 쓴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메비우스 띠 구조를 한번 거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레일을 타고 돌게 되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쓴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거 내줄게요. 파이가 우리 3.14인 거 대략 알고 있죠? 요 파이 근데 우리 그냥 이거 외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요거 근사시켜서 오세요. 근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 파이 값이 3.14쯤 되는지를 알아오세요. 그거 원을 놀리는데. 옛날에 들어봤는데. 네, 그거를 본인이 나름대로 정리해서 오시면 돼요. 굉장히 레퍼런스 많거든요 이거. 그 원이 뭐 귤 해가지고 귤 이렇게 3개 찍은 다음에 다 넣으면 3개 하고 넣는다고 해서 3점. 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실험적인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한 3.14쯤 된, 그러니까 정확히는 파이가 몇 점 몇 초과 몇 점 몇 미만 이렇게 떨어지게 범위를 잡아놓을 수 있거든요. 힌트를 드리면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육각형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답은 육각형은 아닐 텐데. 그럼 뭘 찾아보는 거예요? 파이가 대략 3.14159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그래서 파이가 뭐 초과 뭐 미만이다. 그럼 요 정도의 범위로 근사시켜 오면은 대략 파이 값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이가 2초과 4 미만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갖고 온다면 그럼 파이 값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넓고요. 오차 범위가 한 3.1 몇, 3.1 몇으로 들어오게 여러분들 수준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왜 3.14인지 알아오라고. 왜 3.1 몇 몇인지. 만약에 내가 나눴더니 3.1 몇 몇이 나오니까 3.1.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나눠보시던가. 근데 그거는 실험적인 거고 수학적으로 파이가 뭐 3.1 초과 3.2 미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요거를 쭉 좁혀갔더니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힌트는 이런 겁니다. 이거 정육각형을 원에다가 넣으면은 반드시 원의 넓이는 정육각형보다 크죠. 그럼 이 정육각형의 넓이를 내가 구해줄 수 있잖아요. 반지를 1로 잡으면은. 그랬을 때 이 원의 넓이는 반드시 정육각형보다 크다 해서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감싸서 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수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많이 알걸요? 근데 메비우스티가 좀 더 재밌네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학생한테 점수를 좀 따고 싶다.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왜 이거는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육대학교에서는 바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뭔가 영수 문제는 막 되게 너무 궁금했는데. 그래서 요거 문제가 이제 다 자기 입맛에 맞을 수는 없지. 요런 거 하는 게 어떤 수학의 쓰임새들이나 좀 다양한 각도에서 수학을 좀 바라보기를 희망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냥 최근에 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보면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학생 되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학생들이. 왜냐면 늘 답이 정해져 있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의 문제는 답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의 문제는 답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주할 문제들이 보통 답이 안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많죠. 근데 시험 고등학교 한 19년 동안의 생활에서 답이 정해져 있는 환경에만 노출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걸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같이 그런 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은 사실 거의 없을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다 답을 찾아내야 될 텐데 이런 것도 그런 거죠. 중간 과정까지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니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금도. 꼭 이렇게 가실 필요도 없고. 오늘 시험 이게 끝이에요? 일단 지원이는 결석한다 그랬고 서영이 오늘 결석이고 여준이도 있지. 여준이까지도 오늘 병결의 결석이네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넷입니다 오늘. 자, 가봅시다. 15번입니다. A가 소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될 거래요. 그러면 우리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크로스를 곱해서 인수분해하시잖아요. 15번 먼저 갈게요. 왼쪽이랑 비슷해서. 근데 여기는 분해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A는 소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만 쪼개져요. 소수니까.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게 A 61, A 16, A 23, A 32 요거밖에 없겠죠. 물론 여기다가 마이너스까지도 붙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들어가 보죠. 다점스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은 그래 여기는 6이고 여기는 A니까 둘 더하면 얼마입니까? 네, 이게 A 더하기 6 요게 23이 돼야 되죠. 그럼 A는 몇이 되죠? 7. 오케이, 소수. 근데 A가 소수라 그랬는데 소수 맞네요. 요런 느낌으로 풀게 되실 겁니다. 자,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요렇게 더한 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인데 그게 23이 되려면 A 값이 마이너스 29가 되는데 음수가 나올 수는 없죠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면 얘는 싹 지우고 6일까지 왔으니까 1, 6도 발라볼게요. 그럼 1과 1이 만나니까 여기는 1, A와 6이 만나니까 여기는 6A가 돼서 둘을 더하면 6A 플러스 1은 23까지 가고요. 그럼 6A는 22가 되니까 A는 자연수여야 되는데 자연수일 수 없죠 지금. 자, 그럼 리원아 이제 1, 6 했고 6, 1 했으니까 어떤 케이스 한번 해볼까요? 2, 3. 그렇지, 좋아요. 그럼 2와 A를 곱하면 여기는 2A이고 여기는 3이니까 둘 더해주시면 2A 더하기 3이 되고요. 그게 23이니까 이거 A값 구하면 10인데 이번엔 소수가 아니네요. 요런 게 정말 자주 나올 거예요. 마지막 2, 3 했으니까 3, 2 가볼게요. 그럼 2랑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A가 돼서 더해주시면 3A 더하기 2가 23이니까 A는 7. 얘는 됐다. 그래서 A는 17, A는 7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4네요. 마무리 좀 해보시고 정리 좀 해보세요.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세모 처리해주시고.
오늘은 도형의 닮음이랑 닮음의 활용이요. 쉽게 냈어요. 쉽게 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복습 좀 한번 해볼 거예요. 공부 좀 해볼 거고. 1위는 쌤이네요. 네. 마이너스 81. 자, 10의 4제곱 마이너스 81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를 좀 구해달래요. 이거 보니까 합차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얘를 10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 처리를 해주시면 10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10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10 더하기 3 10 빼기 3으로 인수분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값이 7 얘가 값이 13 얘가 값이 109인가요? 109. 자, 이렇게 되는데요. 109도 소수고요. 13도 소수고 7도 소수니까 결국 얘를 두 자리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건 13 하나뿐이네요. 그래서 답이 하나다.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겠네요. 13 곱하기 7도 두 자리잖아요. 고맙다. 그렇게 볼 수 있구나. 그걸 까먹었네. 13과 13 곱하기 7까지 볼 수 있죠. 땡큐. 그래서 답이 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되어 있는 인수분해 합차 공식 써서 나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리 좀 해보시고요. 이런 형태는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받아서 왼쪽에 평행선과 닮음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세 문제를 풀어주세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정리하시고 하시면 돼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넉넉해서 여유가 좀 있어서. 학교 시험 이 정도로 나와요? 아니죠. 지금 요 정도요? 네, 야, 이 프린트. 이 프린트 정도요? 이 프린트에 있는 걸 내가 시간 15분씩 줬을 때 다 풀 수 있다. 90점, 90점 이상이죠. 거의. 저 못 풀렸는데. 당신이 3학년 2학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도 배웠잖아요. 여러 번 배웠잖아요.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러 번 배웠는데 어려운 문제 접근이 안 된다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피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걸 좀 좋아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것 정도를 오늘 해결할 수 있으면 1태는 무난할 거예요. 1태 무난할 거야. 이번에 숙제는 블랙으로 드려야 되지. 샌으로 드려야 되지. 오늘 머리를 안 올리고 왔더니 되게 어색하네. 굉장히 거슬리네요. 머리 어떻게 내리고 다니시는 거죠, 여러분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평행선과 닮음이라고 하면서 키워드를 잡고서 문제를 쭉 갖고 왔어요. 중학교 2학년 과정의 도형은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같은 말의 반복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상황이 바뀌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평행선이 나왔으면 관통하는 직선을 보셔야 된다라고 무수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관통직선을 보셔야 돼. 관통직선을 보신 다음에 얻각 처리가 많이 될 거예요. 물론 동의각도 가끔 있지만. 그럼 이 얻각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닮음 조건이겠죠. 닮음 조건 중에서도 AA 닮음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요 세 개가 하나로 연결되셔야 됩니다. 물론 얻각 닮음이나 합동까지도 볼 수 있겠죠. 자, 얘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평행선이 심지어 3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황색 3개가 지금 평행하고요. 그랬을 때 관통하는 직선은 일단 여기를 키워드로 볼게요. 너무 색깔이 많으면 지저분하니까. 이랬을 때 삼각형 얘랑 얘 여기랑 여기가 지금 얻각 처리가 될 거고요. 같은 원리로 여기랑 여기도 얻각 처리가 되고요. 여기에서도 동그라미 X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이게 1태였다고 해봐. 그러면 삼각형 AFG랑 삼각형 ABC가
닮음이라고 표기를 해주시고 AA 닮음이라고 써주셔야겠죠. 그리고 닮음 B는 지금 여기서는 모래시계 닮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걸로 나오면. 그래서 여기가 Y고 여기가 15니까요. 15대 Y는 10대 4 처리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15대 Y가 10대 4 처리가 된 것 같지? 10대, 오케이. 그러면 10Y가 60이니까 Y는 6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모래시계 닮음이 모입니다. 4대 6은 오케이. 삼각형 AFG랑 또 닮음인 게 삼각형 ADE가 되죠. 당연히 AA 닮음 처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6대 4는 X대 6이다. 해서 4X는 36이 나오니까 X는 9이다. 근데 둘의 합을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이 1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제마다 교훈을 얻어가야 된 평행선, 관통직선, 얻각, 그리고 닮음과 합동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요, 내가 보통 관점 전환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립니다. 물론 얘도 관점 전환이 있기는 해요. 작은 거랑 큰 게 닮음이다랑 작은 거랑 중간 게 닮음이다로 보는 거였죠. 이때 관점 전환이 이렇게 있을 때 관점 전환은 주변 도형을 살피는 겁니다. 도형은 상황 자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 도형과의 상황이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요, 여기 평행선 3개 보이네요. 이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X가 A, B가 이렇게 말하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EFC가 다시 한번 AA 닮음임을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선생님 왜요? 여기가 동그라미 X 처리가 되면 동그라미 X 처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동위각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분 CF 대 선분 CB가 이거나 선분 CF 대 선분 CB가 몇 대 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CF 대 CB. X 지금 삼각형 닮음을 2대 5요. 2대 3이요. 2대 3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잘했어요. 지금 이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이니까 2대 3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가져갈 교훈은 CB와 CF를 2T, 3T라고 놓는 겁니다. 여기가 그 3T가 되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T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 여기까지는 그래도 닮음 처음 배우시면 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관점을 전환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닮음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거랑 얘도 닮음이겠구나를 보셔야 해요. 주변 도형에 익숙해진다 했어요. 여기가 세모 처리되면은 여기가 동위각으로 세모고요. 네모 처리되면 동위각으로 네모가 되죠. 따라서 삼각형 BCE와 삼각형 BED가 BC 아니지. 삼각형 BFE와 삼각형 BCD가 다시 한번 각 두 개가 같아서 생기는 AA 닮음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2대 X 가지고 닮음 B를 세울 건데요. 2대 X가
BF 대 CF가 BF 대 BC가 되니까 T 대 3T다. 1대 3 처리가 돼서 X는 3분의 2이다.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닮음 한번 보시고 이쪽으로 닮음 한번 보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문제 풀었다 해서 그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어디까지 분석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세요. 그래서 본다면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겠죠. 여기 삼각형이랑 이렇게도 닮은 상황이겠구나. 문제가 좀 더 확장되면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A와 D가 이렇게 선분이 그어져 있다면 요건 사다리꼴 모양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평행하고 여기는 평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까지도 우리 눈여겨볼 수 있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기 부분이 좋아졌어. Sorry. 이 부분이 좋아졌어. 그래줄게. 금방 그려요. A, B, F, E, 3 그래서 삼각형 A, B, C인 거지. E, F, C지. A, B, C. 그래서 CF, CB, CF. 여러분들은 가장 늦게 끝나면은 몇 시입니까? 학교가? 네. 일주일에? 4시. 4시? 수명은 4시 5분. 4시 5분? 3시 25분. 3시 25분? 개꿀이네? 4시. 중학생 때도 4시에 끝나고 그러는구나. 중학교 2학년이 4시에 끝나네. 생각해보니까. 일반적인가? 보통 그때 안 끝나지 않나? 7교시 하는 건가? 네. 7교시 하는구나. 빡세네. 진짜. 학교에 매점 있어요? 네. 숙명은 있고 대청은 없고 저희 원주는? 저 들어올 때 3학년이 08이었거든요. 예. 07년생들 때 왔었어요. 07 때 없어졌어요? 네. 매점에서 뭐가 사건 사고가 많았나 보다. 아니 저희 학교 밥이 맛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매점 가서 학생들 건강 안 좋아진다고 했어요. 밥이 맛이 없어서 매점을 가는 건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매점을 없앴어요? 굉장히 문제 해결 방식이 독특하네요. 그쵸 했어요. 그 매점 그 추억들이 있는데 그 매점 빵들이 그렇게 맛있어요. 우유랑 먹으면.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매점이 있었거든요. 나 중학생 때는 없었고.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아침 안 먹고 꼭 가서 빵 우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고3 때. 자, 요거 2-3번이거든요. 2-3번은 은근히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 한 번 한 친구들도 보라 그러면 잘 못 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가 6, 여기까지가 8. 단위는 생략할 텐데 여러분들 오늘 답 쓸 때 단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단위 써야 돼. 그게 먹잇감이야. 조교의 먹잇감이야. 조교님들이 뭘 가장 1일 테스트에서 눈여겨보냐면 등호로 연결 안 돼 있을 때 그 식을 등호로 쓰셔야 되잖아요. 뭐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를 이거였어. 이거 바로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식정리가 들어가면 이게 몇 빠져 있잖아. 같다라는 게 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이게 등호랑 단위가 조교들의 먹잇감이거든요. 그래서 사자 앞에 순록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사자가 되십시오. 자,
지금 요 문제 갈 건데 요거 x 구해달래요. 당연히 여기 평행하고요. 지금 요 상황에서 x 구하라는데 요거 푸신 분 시작 어떻게 했어요? 네. 한 변의 길이가 6이랑 10이 삼각형 저거 네. 합동이니까 닮은이니까 오케이. 닮은비 사용해 3대 5 닮은비 사용해서 여기를 지금 주목하신 거죠? 네. 네,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3대 5 닮으면은 그 제일 짧은 쪽이 3이 되고 네. 여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놓을게요. 네. 네, 그러면은 3대 5는 3대 5는 A 대 B니까 A 대 B니까 여기서 그 전체 값이 8이니까 네, A 더하기 B가 8이니까 A는 3이고 B는 5가 되고 그렇지. 한 변의 길이가 10이랑 X의 삼각형으로 줄도 합동이니까 얘랑 여기가 닮은 말하는 거죠? 네. 네, 닮은이니까 네. 그 닮은이가 지금 5대 11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풀었어. 5대 11이니까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5대 11은 10대 X 처리가 돼서 지금 보시면 여기를 문자 처리했어야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 좀 익숙해지시길 바라고요.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거 모래시계 닮음이 좀 익숙해지죠. 두 번째, 평행선 나왔을 때 엇각들 좀 잘 살피죠. 그 정도입니다. 자, 오른쪽 거 두 개 한번 해보세요. 각이등분선 정리해서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랑 외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적어놨습니다. 그 아까 1-5 할 때 답 뭐였어요? 1-5번에서 답이 X 잠깐만요. 여기도 중간 과정까지만 해놓고 답을 안 적어놨는데 뭐 지금 보지 뭐. 2대 X는 1대 3이니까 X는 6이어서 6이 나오겠네요. 뭐라고요? 오른쪽 각이등분선 정리요. 아니 방금 쓰신 거예요? 답이 6입니다. 1-5에서는 답이 6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가자는 느낌. 복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리원이가 얘기했었을 때 그래도 공부했는데 어려운 문제 못 풀면 어떻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하지만 각자의 재능과 기질은 다 다르고요. 일단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공부할 때 3개만 알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3번 반복하면 되고 근데 반복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진짜 너무 깊게 할 필요 없고 한 2번째야. 혹은 3번째야. 이때 나머지 3개를 배우기 위해선 약간 마음가짐이 달라. 처음에는 모르는 것도 일단 참고 듣자. 그러면서 이게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건 당연하니까 조금 생각을 깊게 해보자. 생각을 깊게 가져가 보자 라는 게 필요한데 그리고 낯선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낯선 문제 나왔을 때 바로 회피하거나 그러면은 이 3번째에서 못 배워요. 그냥 다 튕겨내거든요. 어려운 문제들을. 그래서 생각을 조금 깊이 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필요 없죠. 이런 거 할 때는 들어오는 지식들을 수용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 생각을 깊게 하고 낯선 표현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생각을 하는 훈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3번째에서 배워지는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거 좋아합니까? 공상을 즐겨한다거나 별로 안 좋아해요? 공사는 고3 때 그런 거 많아지거든요. 막 고3 때 앞에 공원이 있었어요. 공원 한 바퀴가 몇 걸음일까? 를 세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 782걸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단위를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4, 5, 7, 8, 2였습니다. 왜 하신 거예요? 고3 되면 알걸요? 내가 왜 그걸 하는지. 공부 말고 나머지가 다 의미 있어 보입니다.
고민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냥 고2 12월 모의고사에서 영어랑 국어 5씩 떠봐, 5등급씩 떠봐. 그러면 고민 많아. 고3 때. 아 쌤이 그러셨어요? 네. 기적의 5일 5를 맞았었죠. 국수형을. 근데 3, 2, 3이 잘하는 거예요? 3등급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상위 외우스. 30%? 3등급이면요. 15. 2등급 몇 프로예요? 11%? 2등급 11%야. 10명 중 1등 해야 돼. 3등급 몇 프로니? 23%야. 4등부터 4등급이 30 몇 프로야. 30 몇 프로 안쪽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이 4등급도 잘한 거죠. 아니 제가 그 요새 그거 보는데 미미미노 거기서 그 3, 2, 3이라는데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죠. 저 모르니까 저는 응, 정말 잘한 거예요. 진짜 3, 2, 3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내가 딱 수능이 2일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개어려워.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 고3 때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수학은 나는 미리 많이 끝내놨던 타입이니까 나는 진짜 나머지 과목들이랑 봤거든요. 과학도 사실은 난 나쁘진 않았었어요. 근데 국어, 영어가 5씩 넣다 했잖아요. 죽을 똥 살똥했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1등급이에요? 국, 수, 영, 과학 두 과목이에요. 그래서 2등급, 3등급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인서울 등급 컷이 보통 평균 등급 컷이 3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3이고 하나가 2가 찍혀있어. 너무 좋죠. 무조건 간다고 보십니다. 골라가게 되죠. 물론 엄청 높은 거는 못 가도. 하나가 5고 다 1이면. 그래도 가요. 하나가 5고 나머지가 1이어도 갑니다. 근데 수학이 5고 나머지가 다 1. 그러면 자연 계열만 안 가면 돼요. 자연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과 이렇게 나눠요. 이과는요. 수학, 물리학, 화학, 자연 현상에 대한 탐구, 자연 계열. 자연 영상이에요? 그렇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근데 이런 거 말고 활용되고 있는 거, 공대 계열들, 산업에 활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기계공학과 아주 전통적이죠. 기계공학과. 그럼 이제 문과라고 우리가 흔히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어? 이런 말 쓰지 마.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계열을 보시는 게 좋아. 그래서 자연 계열, 공과 계열, 그리고 인문 계열, 국어국문학과, 또 교육 쪽, 유아교육과 이런 거지 다 인문으로 들어갑니다. 인문사회로 갑니다. 하고 예체능이 끝이에요? 아니죠. 그 상경이라고 따로 있죠. 상경 계열인 경영학과, 어떤 기업이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인문사회는 정치 쪽도 여기로 들어가죠. 정치 외교 이런 쪽도. 그 사회학과들. 근데 여기는 뭐 경제학과들, 또 통계가 이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통계학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나는 자연 계열이 맞나, 공과 계열이 맞나, 인문사회 쪽이 맞나, 상경 계열이 맞나를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네. 그 지방대학교에서 그 뭐지? 네. 약간 서울대에서 사회과보다 지방대에서 약간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에요. 쌤은 무슨 대학교 나오셨어요? 나 경희대학교요. 경희 여러분 다 잘 가실 겁니다. 경희요? 경희. 가는 거 쉬워요. 저기 회기역에서 내리면 돼요. 서울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요? 저기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길 치러가. 여기 이제 가는 거 쉽다고. 되게. 아니 진짜로 가는 거 쉽다니까. 네.
이게 오늘 일태 문제들이에요? 아니요. 1태 문제 그대로 내지 말라 그래서 아 진짜요? 뭐야 아깝다. 데스크 쪽에서 조금 얘기 들어서 네. 그래도 그냥 내시지. 그러니까요. 쌤은 짱짱맨이니까. 짱짱맨이니까요. 그냥 무시하고 내요. 무시하고 내요. 네. 아이고. 아니면 숫자 바꿔서. 그게 숫자를 바꾸는 작업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내가 다 계산해서 내가 다 해설을 써야 되지 않니? 괜찮아요. 네가 해줄래? 그럼 그래도 어떻게 내셨어요? 그래서 비슷한 난이도로 냈어요. 이거랑 비슷한 난이도로 냈어요. 범위는 당연히 똑같고. 근데 왜 그냥 쌤 까면 안 돼요? 나이가 여기 소속이 돼 있지 않니? 데스크 쌤들이 쌤들보다 높아요? 아니 이게 서로 협업하는 관계인데. 근데 데스크 쌤 오시면 쫄던데. 맞아요. 연차가 더 높아서. 아. 내가 조금 더 연차가 낮기 때문에. 아, 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여기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됐죠. 10몇 년 됐는데. 그러니까 되게 오래돼 보여요. 칭찬인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 근무한 지 나 11월부터 근무했어요. 여기서는. 진짜요? 여기서- 되게 뭔가 응. 엄청 오래전부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 자체는 오래 했죠. 강사 자체는 오래 하고 다른 학원에서도 있다가 이 학원들은 어디서 하는데요? 그 강남대성에 조교로 있었어요. 아, 재림을 받는 조교로. 여기에 되게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엄청 오래. 재수학원. 네 맞아요. 강대는 재수죠. 거기 이제 삶이 피폐한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럼 쌤이 막 놀아줘요. 아 이거 해줘요. 놀아줘야지. 아. 놀아줘야지. 또 놀면 재밌어요. 다 성인이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자, 여러분들 외곽의 2등분선이에요. 이거 난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배우시잖아. 첫 번째 배우실 때 증명할 필요 전혀 없거든. 요 지식을 암기해도 괜찮거든. 두 번째부터는 아니야.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 증명은 그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암기사항이라서 까먹거든요. 이런 거지. 내가 증명을 하면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그 느낌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그건데 좀 얘를 더 밀자 바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B로 밀고 이렇게 하면은 대강 맞겠지. 여기도 좀 밀고. 자 가봅시다. 여기서 x값을 구해달래요. BC 길이가 14고요. A가 지금 각이등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8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보조선은요. 자, 보조선은 항상 평행하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얘랑 평행하게요. 자, 그럼 우리 평행하면은 아까 관통직선 본다 그랬죠. 스토리가 있어. 관통직선 본다 했으니까 이게 관통직선이 돼요. 왜요? 여기가 쭈앙 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동위각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얘도 관통직선이거든요. 엇각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닮은 관계인 삼각형이 하나 보이는데 내가 여기를 A, B, C, D 여기를 E라고 적을게요. 요 점을 아까 평행으로 그렸을 때 삼각형 EBC랑 삼각형 ABD가 AA 닮은 처리가 돼요. 이쪽 작은 거랑 이쪽 큰 게요. 왜요? 평행해서 각도 같을 테니까요. X라고 하자. 각도 같을 테니까요. 괜찮을까? 그러면 닮은 관계가 나오니까 길이 비율이 나오거든요. 선분 BC 대 선분 BD는 선분 요거 대 선분 1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자.
선분 여기 대 이쪽까지 가면 너무 멀다. 선분 BE 대 일로 가자. 선분 BE 대 선분 BA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응? 근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BA에서 아, 글이 잘못 그렸다. 일로 갔어야 됐는데. 미안하다. 아, 글이 잘못 그렸다. 에헤이. 미안해요. 글이 잘못 그렸네요. 시간 3분 남았지. 그림이 잘못됐어. 미안하다. 길게 하고 있었을 텐데. 평행선이 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들어갔어요. 내가 잘못 들어갔어. 여기가 14 처리가 되어 있고 이쪽이 8 처리가 되어 있지. 지금 뭐였냐면 얘랑 평행하게 그으면 안 되고요. 이쪽이랑 평행하게 갔어야 되는데 이쪽이랑 평행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근데 이쪽이랑 평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림이 이상해지는데 여기서 절구 있네 내가 들어가고 이거 대 이게 저쪽 대 일로 들어가잖아. 근데 이거랑 이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왜 여기서 안 나오지? 잠시만요. 그래서 동그라미 들어가니까 이거 대 이거가 됐는데 괜히 잡았네. 자 다시 가죠. sorry 미안해요. 아까 그림이 똑같아요. 미안해요. 다시 돌아가면 삼각형 ABC랑 삼각형 ABD랑 삼각형 여기를 1하고 잡았을 때 이 BC가 닮음 처리가 되거든요. 이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길이 비율을 BD 대 CD로 잡을게요. 자, 여기 대 여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전체에서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1로 들어오거든요. BD 대 CD는 AB 대 EA요. 닮음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각형 작은 게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고 하나 큰 게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대응하고요. 여기랑 이쪽이 대응하게 되니까 이런 길이 비율이 성립해요. 그런데 이 A 길이랑 AC 길이가 같으니까 BD 대 CD는 AB 대 AC가 성립해서 이쪽 대 이쪽은 바깥 거 대 안쪽 거 공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숙제만 제출해 주십시오.